지금 검찰의 시선은 세간의 의혹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첩보 문건을 본인이 작성을 주도했든 어디선가 뭐 울산 누구에게 받았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백원우가 입을 열어야죠. 그 첩보 문건 자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불러서 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줬는지 아니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백원우 비서관이 준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에는 선거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첩이냐 아니면 뭐 하달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이첩이냐 하달이다 이전에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을 청와대가 다루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뼈아픈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첩이냐 하달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부분. 처음부터 부적절한 거다. 또 혹은 본인이 만들었던 밑에서 올렸던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다는 거죠, 사실은. 공직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경찰이 올릴 수도 있고 민간인이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 국정원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이첩할 수는 없거든.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매우 아픈 부분이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백은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번 정부가 인수위 과정 없이 왔기 때문에 더 힘이 실린 그런 상태였고 또 물론 이제 백은우 비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003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수석이 있을 때 행정관으로 일한 바가 있어요.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어떤 경중이라든지 사리 판단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무슨 해명을 내놨을까요?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입장 밝혔는데요. 청와대의 해명부터 한번 짚어보고서 이에 대한 검찰의 의심 정황도 나란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해명입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절차에 따라 이관된 거다. 하명 아니다.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금 전에 이런 식의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다라는 단서를 쫓고 있습니다. 단서 1. 김기현 첩보 문건의 내용과 전달자. 김기현 본인과 동생 측근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해당 첩보 문건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세간에서 도는 야 김병민 그렇대 라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김기현 시장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캐고 다녔을 법한 내용이라는 것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가 하필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쳤던 현 정권의 실세, 대통령의 복심, 백원우 비서관의 손에서 나왔다는 게 검찰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 김기현 시장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겼고 분량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청와대가 경찰청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 이게 청와대로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을 것뿐만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던 정황도 검찰은 봤다는 거예요. 해당 경찰 관계자들 소환 홍보에도 현재 불응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김기현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청와대가 보고받았다. 김희정 장관님. 네. 자, 보세요. 청와대는 지금 현재 하명 아니다. 정상적인 이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 따르면 김기현의 압수수색 소식까지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받았다. 네. 김기현 시장이 여권 출신 공직자입니까? 김기현 시장이 청와대 직원입니까? 야권 인사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청와대가 보고받았다. 그런데 이를 정상 절차에 따른 이관에 불과하다라고 과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림으로써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인사 때도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수습도 우리가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조직적으로 나서서 비호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불어서 국가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저기는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상 절차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 야 이것도 유재수나 백원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상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유재수 건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 절차라는 거를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 절차가 아니라라는 게 백원우 민정수석실의 업무 뭐냐 하면 청와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가 있는지 관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백원우의 업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심이 어떤지 이런 동향을 살펴요. 그러니까 본인 업무하고도 무관합니다. 민정수석실 전체를 놓고 봐서도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첩보라든지 정보조사 이거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거를 일일이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고 날짜까지 딱 맞춰서 공천 발표 날 기다렸다가 공천 딱 발표되자마자 5군데 이렇게 쭉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이관을 해버렸으면 이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왜 손 안 떼고 일일이 코치 다 합니까? 보고받았다. 그럼요. 기획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해당 그 경찰에서 이거 사건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무혐의 될 게 뻔하다라고 얘기했던 담당 경찰 좌천됩니다. 그래요? 네. 경찰 수사관이 이거 수사해보다가 이첩됐지만 이거 김기현 죄 없는데요? 라고 보고했는데 좌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담당 경찰관은 보기에 자기 수사관으로서의 책임을 걸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일 1선 수사관이. 근데 거의 좌천됐어요. 그리고 그 울산 경찰에서 다른 사람을 넣는데 이 경찰 나중에 비위 사실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끼워 넣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얼마나 이렇게 청와대 말을 잘 들어줬으면은 이 담당했던 울산 경찰청장 이번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버젓이 명예퇴직 신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련의 여러 고리가 너무나 선거를 향해서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